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 산케신문의 망언이 도를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한민족에게 피눈물을 맺히게 한 그런 사건들을 오늘에 빗대서 그런 일이 되풀이될 것 같이 얘기한다는 건 정말 역사를 이제 모르는 망각한 그런 아주 망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더욱더 경계하고 일본에 대한 그 역사 청산 이런 부분도 결코 앞으로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네, 저희 야당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일본이 속 좁은 나라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비유할 데가 없어서 명성황후에 비유를 합니까? 그리고 명성황후하면 일본이 그 시해한 우리 이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인데요. 네. 그것을 거기에 비유한다는 것은 일본이 그 아마 전성절 행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의 연합에 대해서 반일 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우리 정부가 그 기사 삭제를 요청했는데 네. 언론의 자유 뭐 이러면서 거부했답니다. 이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에는 들어가는 건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경계를 하고 이제 규탄을 하지만 그런 거에 또 너무 막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다 어떤 보복적인 그런 감정의 발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가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 산케신문이 이렇게 망언을 한 직접적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이죠. 이제 중국으로 가서 한중 정상회담하고 전성절 참석하고 하는 일련의 이 상황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이 변화된 동북아 질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전성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로서는 워낙 중요한 이 경제 파트너 또 군사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최대 규모 156명의 경제사절단이 대통령과 함께 또 방중한다. 그 중에 80%는 중소 중견기업인들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뭐 이번에 전성절 참석은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저희가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이제 신뢰 해결 잘 해야 되고 균형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에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같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역시 중국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고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을 우리가 그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뭐 경제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경기가 불황인데 중국 시장을 돌파구로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기업인들 대동하시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을 많이 대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만의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그 중국 방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전승절 참석할 때 이제 열병식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열병식도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병식까지 가신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이번 전승절 참석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협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지금 실무 접촉을 오늘 한국의 황준국 평화교섭본부장하고 우다웨이 그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 보통 실무회담은 이렇게 수석대표급이 하는 일은 드물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 측의 조율 요청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대단히 그런 중요한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언론에서 봤듯이 1954년에 그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 옆에 김일성이 서서 예. 열병식을 봤는데 네. 60년 후에 예. 지금은 이제 바로 시진핑 주석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행사의 가장 중요한 VIP로 지금 그렇습니다. 예우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얼마나 이제 가까워졌고 네. 대신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야 이미 이제 우리가 한중 FTA를 통해서 네. 더 이제 큰 효과를 누리기로 하고 있는데 뭐 수출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뭐 GDP의 우리나라 수출이 54%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GDP의 12%다.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8월 달에 수출이 17%나 감소하고 아하,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의 하강 국면에서 네. 어떻게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이런 거를 극복할 것이냐 예.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알겠습니다. 기업인들이 대거 가서 잘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두 분 다 한중 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경제 교류와 관련해서도 각별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 그 한중 간에 FTA 비준을 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외통위의 야당이 불참한 속에서 예,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지금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왜 불참한 겁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여당이 선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뭐 저희 당도 뭐 한중 FTA에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양국 간의 그 FTA 체결에 있어서는 충분한 국익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혹시라도 예. 또 뭐 그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야나 또 그런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한 다음에 하자는 취지였지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또 여당은 또 청와대에서 FTA 뭐 국회 통과를 얘기하니까 바로 또 보름 만에 단독 상정을 하셨어요. 근데 또 예. 보면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가는데 기왕이면 네. 가기 전에 뭐 좀 국회에서 이게 좀 가동이 됐다라고 하는 걸 좀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지만은 한중 FTA도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 반대하는 거 아닌데 아니, 왜 그렇게 그렇습니다. 서두르냐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상정만 했을 그렇죠. 뿐입니다. 상정했죠. 예. 상정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정은 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따지자 네. 이런 뜻이고 지금 우리가 서로 상대국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중 FTA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중국은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상정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계류 중이라면은 그거는 잘못됐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상정 정도 하니까 이제 야당도 소극적으로 찬성해 준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와서 뭐 몸으로 맞거나 네. 이러지도 또 않았어요. 예. 되게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서로 아하무 어하듯이 그러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저희도 뭐 또 대통령께서 방중하시니까 예. 뭐 일정 부분 그런 부분 또 고려해야 되지만은 네. 그러나 역시 이제 외교적인 어떤 제스처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인 국민 아하, 보호가 중요하기 예. 때문에 제가 좀 철저히 따져볼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상정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니까 이제 상정됐으니까 이제 외통위에서 이제 따질 예. 게 진짜 제대로 따져보는 이런 예. 작업이 이제 시작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에 이제 국회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뭐 특수활동비 때문에 뭐 이 정기국회가 사실은 오늘 시작됐잖아요. 예. 오늘 시작됐는데 뭐 제대로 뭐 이게 전도가 뭐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건 저 특수활동비 갖고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야당이 먼저 말씀. 예.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제기하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사실 또 이렇게 아주 큰 주제는 아니에요. 예. 아주 큰 주제는 아니라서 저희도 뭐 그거 가지고 뭐 국회를 중지시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국회가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정하고 네. 이제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사실 특수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뭐 저 정부가 국민 세금을 그냥 깜깜이로 자기들 멋대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따져봐야죠. 제대로 예. 쓰고 있는지. 그 투명성을 높이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도 반대할 일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찬성하실 거예요. 아니 저 여당이 네. 야당이었을 때 이 문제를 또 얘기했어요. 예. 근데 요즘에 돌아가면 뭐 이게 무슨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얘기했던 걸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면 또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4천억 원, 과거에 4천억 원이 8천억으로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 많이 증가했던 네. 모양이더군요. 그 뒤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뭐 눈먼 돈이고 자기 멋대로 쓴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국회가 뭐 그렇게 허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네. 특수활동비 정보기관 돈이라 해도 아니 정보위원회 계시잖아요. 거기서 항목별로 특수활동비라고 해도 항목별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고 네. 결산을 다 합니다. 공개를 안 할 뿐이지 그거를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정보에 계시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보위는 조금 특수합니다. 예. 일반 부처 정보위는 사실상 지금 거의 심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늘 주장하지만은 네. 정보위는 국회의원밖에 그 자료를 못 봅니다. 지금 보좌관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가서 메모해서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예산 심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네. 빨리 좀 새누리당에서도 저 보좌관 아니, 내지는 지원관이 볼 수 있도록 아니, 그 이제 본인이 직접 보시고 네. 할 만한 정도 되셨지 이제.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서로 정권 바뀌니까 다른 얘기 한다는데 우리가 서로 정권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정당들이니까 이제는 솔직해지자. 그래서 정권을 실제로 담당했을 때 고충 이런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네. 입장 바뀌었다고 계속 공격만 해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그런 되거든요. 건 아니고 특수활동비 진짜 정말 그 좀 숨겨줘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 일부고 오히려 많은 부분은 공개해도 네. 투명하게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떤 정부 운영하는데 수사하는데 정보기관이 필요한 그런 좀 숨겨주고 싶은 그런 특수활동비를 인정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은 것까지 한꺼번에 그것이 이제 특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묻지 마시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더 투명화시켜 보자 그런 거기 지금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하지만 밝혀야 될 건 밝힌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원천적으로 이거는 성격 자체가 밝힐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국회 특수활동비라도 그러면 먼저 공개하고 밝히자. 예. 여야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라도 밝히자. 뭐 이런 얘기가 새정치연합쪽에서 나오죠. 네, 저희는 지금 뭐 우리 문재인 대표님이나 예. 이종걸 대표께서 밝히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그러면 먼저 이제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공개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밝히겠다만 해가지고선 안 되죠. 아, 그럼 먼저 밝혀라. 네, 먼저 밝혀라.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딱 고백하고 과거에도 이런 보니까 이제 이런 적절하지 못한 항목도 있었으니까 아하.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러고서 네. 이제 나아가면 진정성을 믿어줄 수 하긴 있어요. 밝히겠습니다. 야당에서 먼저 네. 밝히는데 여당에서 안 밝히기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야당이 밝히면 늘 그냥 오리발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이, 알겠습니다. 그렇진 않았지. 지금 저 홍일표 의원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오늘 사실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선포식이 하나 있었는데 범국민운동본부가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함께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어떤 고백과 어떤 다짐이 있었는지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는 지금 5%에 불과합니다.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의장답게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답게 살기의 기본은 성공후사. 자신보다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다짐하겠습니다. 저부터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바로 민족성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런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우선 정치권부터 노력해야 되고. 예, 정의화 국회의장부터 예,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고백하고 약속했습니다. 두 분이 아예 뭐 오늘 시청자들 앞에 예,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저 약속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건 뭐 언제든지 해야죠 우리가. 아, 그럼 네.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그러시죠. 예.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지금 저 화면도 보면서 네. 느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사를 평가할 때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을 잘 고치면 그 사람이 더러 실수를 해도 국민들이 용서를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5%밖에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Back to the basic.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못하는 비근한 사례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 법안 끼워 팔기, 뭐 이렇게 연기하기 이래가지고서 그것 좀 아니 왜 국회는 열었으면은 일을 하면서도 또 논의를 해도 될 거를 이거 안 하니까 다른 거 다 못하겠다. 이게 아주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 약속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님. 저도 마찬가지.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저도 뭐 국회에 이제 중간에 한번 쉬었습니다만은 한 10년 넘게 이제 네. 국회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른 대로 하는데 왜 국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나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해답을 좀 찾았습니다. 예. 뭐냐면은 국회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대표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기득권 내려놓자기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불신하고 정치권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이 정말 아파하고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것을 저희가 해결을 못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민생을 잘 해결하면은 특권도 더 가져가고 월급도 더 가져가라 그럴 겁니다. 아, 근데 예. 이 민생고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뭐 가져가고 특권도 누린다. 이래서 저 욕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무슨 특권을 누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게 핵심이 아니고 국회가 무능하다는 게 핵심인데 저는 이 원인이 국회의원 개인들의 문제 50%, 제도 문제 5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빨리 해가지고 네. 국회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국회의원 본인들도 또 물론 국민을 위해서 공복의 자세로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 사실 이번에 의원 정수 문제 때문에 이 정치권이 또 한 번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일 열심히 하고 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의원 정수 반대할 이유 없다. 네. 그렇게 맨날 일도 안 하고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이 기득권만 누리면서 정수 늘리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 믿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두 분 다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일 잘하는 국회, 야 이런 걸 보여주면서 좀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여당 해보고 야당 해봤는데요. 예. 여당이 되면 문제입니다. 여당이 되면. 그러니까 국회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네. 잘못된 걸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여당이 되면은 이제 정부 편이 되는 거예요. 아하. 저희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결선 상소를 하자라고를 주장하거든요. 야당도 주장하거든요. 예결선 상소를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좀 더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여당이 되면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야당에 판 깔아줄 일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하,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야당 때 그 주장했다가 여당 되니까 뭉갰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이라는 건 어차피 정권을 창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성공하도록 뒷받침해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한편으로. 예.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국회이기 때문에 네. 정부를 견제하고 이런 이제 의무도 있죠. 그래서 뭐 어느 한편으로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야당의 존재 방식이 한국 정치의 문제다. 네. 이제 얼마나 발목을 많이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정치 전체에 대한 짜증을 내거나 실증을 느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점에서는 저희보다 한 수 위에요. 저희가 여당일 때 엄청나게 할 때 발목 잡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지금 전체는 굉장히 신사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고성국 사회자님도. 예. 예.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나 또는 같은 당이라도 옥석을 가려서 네, 내년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다 잘 걸러내 주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홍 생각합니다. 의원 말씀대로 이제 여당 의원들이 힘든데 사실은 정부도 서포트해야 되지 또 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도 비판해야지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위가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역시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삼권 분립의 입법부의 이론이라고 입법부의 하는 이론이라는 걸 좀 그 더 점을 비중을 둬야 먼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당이라도 따질 거는 따지고 그렇습니다. 예. 잘하는 건 지지해주는 그런 할 말하는 여당의 모습을 또 국민들이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 그 전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해소하고 또 당장 이 방중 외교를 시작으로 1년에 이 관계국 간의 외교 일정도 활발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른바 내치와 관련해서는 이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개혁이 제일 우선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 뭐 이 노동개혁은 뭐 이 김무성 대표부터 어떤 책임지고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에선 당장 이인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네. 특위도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노동개혁에 앞서서 재벌개혁이 먼저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 문제가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의 제일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네. 당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런지요? 먼저 홍일표 의원께서요. 그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뭐 이제 국민들이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기업 노조 과도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그 비정규직과의 지나친 이제 격차,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너무 많은 양극화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고 또 지금 청년 실업이 10% 이상 가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뭐 취업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낙담해서 네. 3포, 7포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삶을까지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예. 이 순간.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그 고용 없는 성장이 자꾸 이제 이렇게 네. 관행화되고 또 세계적으로 저성장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네. 노동 개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예. 그걸 이제 노사정이 새로 이제 들어와서 협의 중이니까 네. 이런 협의를 잘 그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뭐 재벌 개혁이 먼저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약간 그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네.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 개혁도 필요하지만 네. 그건 마치 지금 현재 필요한 그 우리가 주장하는 노동 개혁은 다 뭐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이런 상황을 잘 직시를 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진지하게 좀 같이 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예. 노동개혁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노동개혁을 해야죠. 근데 이제 순서가 네. 초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크게 이루었는데요. 그 과실은 전부 재벌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710조 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않고 있다는 네.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개혁은 좋은데 그러면은 같이 해야죠. 노동개혁도 하고 재벌개혁도 같이 해야 되고, 최소한도 순서는 재벌개혁이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벌개혁이 돼서 이 부가 나눠지고 경제 발전의 성과가 균등하게 분배된다면은 노동개혁도 자연스럽게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노동개혁을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근로기준법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권익이 상당히 보장되고 있는데 네.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뭐 해고를 마음대로 이게 계약이 될수 시킵시다든가, 있다. 예, 뭐 임금을 삭감한다든가 네,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노동 조건만 저하시키고 실제로 그러면 노동자들이나 뭐 그런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오히려 알겠습니다. 부스러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순서를 네, 네.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노동개혁을 얘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양쪽 다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의 필요성은 지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이 개혁의 방식, 결합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잠깐만 짧게 하시죠. 예. 그 710조 유보금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실물 자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가 있고 비즈니스라는 게 투자할 상황이 되면 왜 투자를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예. 해야지 네. 이거 잡아서 다 나눠 갖자. 알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는 안 이 됩니다. 산업유복은 뭐 진짜 회사 안에다 돈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예, 말씀. 예. 예, 부연 설명하셨고요.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재벌 그동안에 한국 재벌들이 예. 정말 이 창의성 있고 투자 정말 그 경제 네. 혁신을 위해서 투자했다기보다는 정말 그 땅 짚고 헤엄치기의 방식으로 그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재벌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희생하고 뭐 개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예. 걸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노동자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한 게 아니냐 그런 알겠습니다. 이제 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예, 거죠. 두 분의 입장 차이가 국회에서도 있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좀 진지하게 이런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네. 공론의 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